예, 뭐 서론 얘기하다 이렇게 다 갔고요. 근데 인피니티 워니까 인피니티 스톤을 안 네. 하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개의 돌이 있어요. 그죠? 네. 첫 번째 스페이스 스톤, 또 타임 스톤, 네. 리얼리스티 스톤, 소울 스톤, 파워 스톤, 마인드 스톤 이렇게 6개가 있네요. 네. 그냥 한번 무작위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제일 접하기 쉬운 게 스페이스 스톤 같아서 예. 스페이스 스톤 뭐 익숙해요. 공간적인 거겠죠. 스톤이 되기 전의 모습은 이제 사각형 정육면체 모양이죠. 네, 맞아요. 예. 어벤져스 1에서 큐브로 테서렉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때는 약간 파워 스톤처럼 그려지기도 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돼 있어서 여기 있는 에너지를 빼다가 무기도 많이 만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게 이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걸로 이제 결국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죠. 큐브가 네. 나오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하나 또 있어요. 그 로보트. 그렇죠. 트랜스포머. 맞아요. 거기에 거기서 처음에 나와요. 등장할 때 네, 맞아요. 큐브가 나오면서 이게 우주를 만들었고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때 보면서 서양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주의 그런 물질, 그런 형태. 네. 이게 사각형이구나. 육면체. 육면체로. 근데 동양은 이제 네. 그게 아니거든. 동양은 원으로 그리거든요. 이게 무국이라 해서 이제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여의주가 그렇죠. 이제 드래곤볼에서도 이제 여의주로 나오죠. 네. 그래서 또 얀트라라고 하지, 얀트라로 표현할 때는 하늘은 원, 땅은 네모, 그리고 사람은 세모로 하기 때문에 원방각이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하늘이 양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네모가 땅. 그래서 서양이라고 하는 음방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단지 음방에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화가 음의 문화를 창조를 하고 각진 있구나. 걸로? 네, 그렇죠. 그리고 동양은 천원지방에 이게 원문화로서 이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네. 그 재단 만들 때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단을 만들 때 하늘에서 네. 제사 지내는 단은 그 원으로 원형으로. 만들어요. 원형으로 해서 3층으로 만들고 네. 땅에 제사 지낼 때는 이 지단이라 해서 그때는 네모로 만들거든요. 뭐 살식단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사직단. 네모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기하다. 그 두 가지 형태가 합쳐진 재단이 있어요. 제천단 중에.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게 있죠. 강화도 마리산 제천단. 첨성단이 하늘과 땅이 두 개의 형태로 해서 지천태 형태로 돼 있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게 천진 합일로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군 성조가 거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도통한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천부경 분야에 대해서 도통하시고. 옴파로스라고 그러죠. 이제 지구의 배꼽이라고. 서양에는 옴파로스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옴파로스는 바로 이제 거기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그 위치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한라산과 백두산 네. 정가운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악이라고 머리 두자 쓰거든요. 두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주의 배꼽, 지구의 배꼽, 옴파로스라고 그래요. 그거를. 배꼽은 보통 새 생명을 낳는 그 연결줄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 그 진짜 안 부서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다. 다 중국 놈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국 놈들 다 이거 어떻게? 네. 하여튼 스페이스 스톤 공간을 넘나드는 존재고 테서렉트라고 불리는데 테서렉트도 이게 아마 어원적으로 숫자 4하고 연결돼 있을 거예요. 4. 네. 숫자 4는 이제 금기운인데 스페이스 스톤이 저는 파랑색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면 저 흰색에 가깝지 않나. 흰색을 표현한 파란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금기운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각을 지고 이렇게 싸고 하면 그런 금기운의 형태 숫자 4도 그렇고 이제 사방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공간을 능력을 있다는 게 이제 토르에서 보면은 비프로스트라고 해서 이제 실제 우주 공간 저쪽에로 막 갈 수 있는 네. 가는 이제 무지개 다리라고 하나? 네. 근데 그게 있는데 그 다리를 토르가 부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부셔가지고 어디를 못 가게 돼갖고 자기 애인도 2년 동안 못 만나러 가는데 그 어느 날 갔더니 고쳐져 있거든. 투운강 어디서 보면 그랬더니 어벤져스 거기서 테서렉트를 가져다가 원래 거기 있었다고 하니까 오딘 거라고 하니까 가져다가 그 에너지로 다리를 고쳤다라고 하는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테서렉트가 오딘 거예요? 네, 오딘 거로 저는 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오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지. 실제 이게 인피니티 워에서 발견될 때 보면 여기에 나오는 빌런이 이제 레드 스컬? 네, 레드 스컬. 레드 스컬이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 신전에 가서 이 테서렉트를 수집을 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세계수가 그려져 있어요. 노르웨이에. 위그드라실.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한쪽에서 빼내거든요.
그게 신화 자체가 이제 오딘과 관련돼 있는 신화잖아요. 그래서 오딘 거라고 하나 보네요. 네, 9개의 네. 세계를 연결하는 나무. 달이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증산도 진리에서는 9,000세계하고도 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를 미드그라실인가 이렇게 네. 뭐 얘기를 해서 이제 중간 세계로 얘기를 또 하고 중천안을 네, 중천으로 이제 이걸 거기서는 진짜 중간이라는 연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진리 세계로 보면 이제 중심하늘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를 찾는 게 위그드라실이라는 이게 문양에 이렇게 벽에 있는데 거기서 네. 이렇게 뿌리 쪽에서 찾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우주수다. 맞아요. 우주나무.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다뤘던 편에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것도 천부경 코드다. 그렇죠. 서양으로 건너간 카발라에 얘기해서 얘기하는 뭐 우주나무. 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 이제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소두에 심었다는 게 소나무를 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수를 소나무로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그 여기 이제 이 물포의 나무를 세계수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느릅나무도 그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켈트족에서는 두루라고 하는 게 드루이드? 네, 그 이제 그 상수의 나무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무는 다르지만은 그 나무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무가 이제 우주를 지탱해 준다 해서 그렇죠. 전 세계적인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노르웨이 북유럽 신화에는 오딘이 세상을 만든 이후에 세계수가 9개의 나라에 걸쳐서를 연결해주고 있고 맨 꼭대기에는 봉황이 살고 맨 아래쪽에는 용이 산답니다. 여기도. 이야. 네. 저기 나와? 네. 중간에는 이제 사슴들이 4마리가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위아래 저번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이게 그 카자흐스탄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아니 저번에 할 때 우리 했던 게 그 밑에 뱀이 있고 위에 새가 있어가지고 그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제 사람이 이렇게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차크라를 통해서 갈 때 그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네. 다 똑같아요. 이게 우주도 사실은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는 게 우주를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우주의 그런 기운의 통로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천문지호라고 그러는데 우주의 기운의 통로가 있고 음기운 양기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이걸로 이제 형상화 된 거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걔가 레드스컬 이렇게 띵동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뱀의 눈을 딱 누르잖아요. 네, 그 밑에 뱀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용이지 뭐. 용으로 볼 수 있네. 그러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 뿌리 끝에 이제 신성한 우물이 있는데 그게 우드의 우물이라고 북유럽 신화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여튼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나무니까 물을 공급을 해줘야지. 근데 이게 이제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제 하는 여신이 있고 이 여신이 스쿨드라는 뭐 미래와 필연의 여신이라고 하네. 그래서 우주수에 이제 나무가 말라 죽지 않도록 거기다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세계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신들이 날마다 이 우물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게 이런 거 보면 어떤 우주의 생명수가 있는데 우리만 태국수죠. 태국수. 태국수인데 거기에서 회의를 여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천부경 가지고 여러 갈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똑같이 신화를 역사로도 보고 뭐 문화 이런 것도 보지만은 수행 체계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수행 체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수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네 전부 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은 뭘로 만들었냐면 이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요? 인간도 이 나무로 빚었고 나중에 라그나로크가 온 이후에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그때도 인간이 이 나무에 숨어 있다가 한 쌍이 나와서 다시 새 세상 그 문명을 연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하여튼 신화 속에 다 코드들이 이렇게 있고 어쨌든 스페이스 스톤에서도 위그드라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타임스톤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이게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쉽지만 넘어가서 타임스톤 이거는 시간 그렇죠. 녹색을 띠고 있고요. 지구에 닥터 스트레인지에 처음 나왔죠. 아가모토의 눈인데 아가모토가 원래 그 에이션트 1 옛날 에이션트 1이더라고요. 연결을 해보면 우리 이제 덕 선생님이 이제 연결을 해보시던데 이 스페이스 스톤과 타임 스톤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짝으로. 음양짝으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시공간의 형태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타임 스톤은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에이션트 1에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고요. 그거를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일정 부분의 시간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만 한 사람만 한 사과만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가 되죠. 생명도 다 돌려 살리고 물질도 다 바꾸기 때문에 우주의 시간 자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돌보다 가장 뛰어난 돌이 아닌가. 그렇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아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타임 스톤 하나만 있으면 다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타임 스톤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어. 네. 하여튼 뭐 제일 재밌는 건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먹고 재밌게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걸로. 타임루프 도루마무는 굉장히 괴로울 거야. 몇만 번을 돌렸는지. 그렇죠. 실제 인피니티 워에도 그 장면이 나오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명상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인피니티 워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14만 번이었던가요? 아니 이제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1400만이 넘더라고요. 1400만 165건인가 그런데 저번엔 140만인 줄 알았는데 1400만이라고 그것도 뭔가 의미를 더 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죠. 뭐. 그래서 그거를 다 살아본 거야. 다 살아봤는 건지 하여튼간에 그 미래를 다 봤다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돌려봐가지고. 그래서 근데, 인피니티 워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기를 이제 갔다 왔다 전부 다 혼자 간 게 아니라 다 모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살고 왔다 갔다 한 게 걸렸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류의 일본 애니메이션이 엄청 많아요. 수만 번을 계속 시간 루프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가 그거. 엣지 오브 투마로우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화에서 보면 명상할 때 이렇게 확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우리 눈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계속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지만 걔가 계속 돌리는 과정인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얼리티 스톤이 있는데 현실을 조작한다? 그렇죠. 약간 환술에 가까워서요. 이건 되게 약한 것 같아. 그런가요? 근데 사람을 막 돌로 쪼개기도 하고 사각으로 쪼개기도 하고 모든 존재를 무로 돌릴 수 있는 사실은 존재 자체를 왜곡도 아니죠. 다른 완전한 물방울로 만들기도 하고 바꿔버리고 환술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리얼리티 스톤이 돌 이전의 모습은 에테르였거든요. 맞아요. 끈적끈적한 약간 검붉은 피 같은. 에테르가 이제 우주 윤려의 혼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제 우리 덕 선생님은 리얼리티 스톤은 소울 스톤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나요? 예, 저는 왜냐면은 여기서는 현실이라고 돼 있는데 현실이 어떤 물질적인 세계로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물질과 이제 영과 두 개를 같이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수긍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울스톤은 솔직히 알려진 게 별로 없고 그냥 가모라가 가지고 있었고 가모라가 어디 있었는지 숨겨놨었고 알아낸 거죠. 하여튼간에 이 소울스톤이 주황색이고 레드 스컬이 등장을 하고 갑자기 등장하죠.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근데 레드 스컬은 원래 나쁜 놈인데 스페이스 스톤을 잘못 만져가지고 시공간 이동해서 갔더니 거 간 곳이 소울스톤이 있는 곳이고 근데 자기는 원치 않지만 소울스톤을 지키는 건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걸 알게 되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게 저주야. 알에 대한 어떤 벌? 태모님께서 이제 도통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야 이놈아 도통이 두통이니라 도통하고 나면 좋을 것 같냐? 머리만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하고도 연결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레드스컬이 소울스톤을 얻었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내를 하니까 거기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내놔야 되는데 그 레드스컬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캡틴 아메리카를 다시 봤거든요. 스페이스 스톤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총처럼 쏘는데 그게 사람이 죽는데 해체되는 게 아니고 연기처럼 사라지거든요. 그럼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요. 그게 다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되게 유리한 얘기인데. 흥미롭더라고요. 죽었다기보다는 어디로 갔을 수가 있겠구나. 사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옮겨졌던 것 같고 영혼의 세계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소울스톤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연계로 가서 전부 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데스의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대로. 아무튼 그래서 다음 영화에서 소울스톤이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파워스톤이 나오죠. 보라색? 네, 그렇습니다.
파워스톤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엄청난 힘을 갖게 하는 마음 먹으면 행성 하나도 부실 수 있다고 하고요. 영화에서 처음부터 타노스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파워스톤을.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토르 아스가르드. 네, 아스가르드를 이렇게 다 부수면서 시작하죠, 영화가. 아스가르드는 이제 다른 애가 부셨고 아스가르드가 이제 탈출할 때 그 우주선을 부시면서 시작하죠. 네. 여기서 심각한 오역 문제가 또 한번 발생을 하긴 하지만. 무슨 오역이 있었죠? 아스가르드 우주선을 파괴했는데 토르가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들을 만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슬픔을 막 설명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누가 죽였고 막 했는데 타노스가 공격을 해서 아스가르드인을 다 죽였다라고 한국 문장은 나왔는데 원래 원역은 이제 반만 죽였다는 거예요. 왜 타노스는 하프만 죽이니까 반만 죽였다는 걸 다 죽였다고. 반은 살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됐었죠. 그거는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 네. 아스가르드인이 토르만 남느냐, 그렇죠. 아니면 많이 남아 있냐 이건데. 그 전 영화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발키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이제 맞네. 거기서부터 얘기가 발키리도 지금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야, 진짜 너무 오역을 많이 했다. 저는 맞습니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워 저기도 많이 나왔죠. 스타워즈에도 포스라고 포스. 포스가 함께 파워냐 포스냐 포스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동양에서 말하는 기의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거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어떤 동양에서 말하는 기의 차원의 그런 거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느낌으로는 어떤 그냥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힘으로 이제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현대 물리학이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과학 느낌을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스톤이 마지막이죠. 제일 크고요. 제일 크고 노란색이고 비전에 이제 머리에 박혀 있었고 실제 이제 이 히어로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막 싸우는 장면이 어벤져스 2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울트라가 아니 울트라? 에이지 오브 울트론. 우리가 왜 싸우지? 이렇게 하면서 마인드 스톤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의 추측은 저 마인드 스톤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괜히 싸운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 초반에는 이제 로키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로키의 창에 박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바꿔서 선한 히어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악역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게 마인드 스톤이 되면서 비전이 원래 인공지능이었는데 마인드 스톤을 가지면서 어떤 완전한 존재로 생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마인드 스톤이 마음이라고 치면 마음을 갖게 하는 건데 비전은 인공지능이고 아직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마인드 스톤이 머리에 박히면서 사람처럼 마음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 모든 생명에 소망을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쓴다는 그런 애매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네. 근데 저는 아까도 두 개씩 해서 시공간으로 묶고 영하고 물질하고 묶고 그러니까 리얼리티 소울 그리고 이제 심화우기. 근데 저는 파워와 이거 마인드 조금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묶어서 해드린 게 아니냐.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시공간이 두 개는 적절한 것 같고 물질하고 영혼을 묶는데 기하고 묶을 때 힘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이법, 이기라고 이기. 우리 이기론 하잖아요. 사실은 이걸로 가지고 우리를 묶었거든 계속. 그래서 이치 스톤. 이게 이법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뭔가 도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계획을 딱 세우면은 그게 실현된다든가 뭐 그런 게 더 맞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했던 우주심 있죠, 우주심. 우주심이라고 하는 전체를 묶는. 그래서 총 7개가 됐으면 더 낫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월 목화토금수에 있잖아요. 1월은 시공간이고 목화토금수에서 토는 힘이 되는 거고 나머지 목화금수가 4개가 돼서 7가지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도 정합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근데 여기서는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이법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사라져 있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이 질량하고 또 리얼리티하고 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 사실 이게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돌인데 이걸 6개를 다 모으면 세상 사람들의 반을 손가락 까딱으로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말고 다른 사실 설명이 필요하죠. 저희에게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관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총 7개가 돼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입법에 대한 게 딱 들어가면은 더 그렇죠.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아르케라에서는 우주를 낳은 우주의 구성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탈레스는 물로 보고 헤라클레이토스인가 누구는 화로 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불로 보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원적인 어떤 그 요소. 그래서 이제 동해에서는 그걸 오행이라고도 사실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사원질로 해서 지수화풍 4대 설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를 더한 것이 이제 에테르라 해가지고서 이제 5대설로 얘기됐던 거고 그런 연장선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서양에서는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그런 물질 서브스턴스 같은 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6가지 돌로 표현한 건데 근데 저는 하여튼 7개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 저는 하트 오브 유니버스를 지금 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뭔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좀 있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상제님 도전송구는 2편 137장 천지지 중앙은 마음이라고 해서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신 이러하니라. 천지지 중앙은 심야라. 고로 동서남북과 신이 의여심이니라. 해서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천지의 동서남북과 사람의 몸이 마음에 의존하느니라. 이런 걸 보면 엄청나죠. 천지의 동서남북하고 그러니까 이 천지 몸뚱아리하고 사람의 몸하고 그러니까 천지 몸, 사람 몸이 전부 마음에 의존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타노스가 마인드 스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일 큰 돌을 이렇게 꽝 이렇게 넣는 게 여기 이제 상제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뭐 상제님 말씀 이런 말씀도 있죠. 이제 천지 만물이 희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한다.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유타고 마친다.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리에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그걸 할 걸.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전체를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7가지 아니면 5가지를 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또 천부경의 그런 걸 봤을 땐 6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5로 했으면 너무 뻔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6수로 한 게 오히려 더 받아들여지더라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근데 아직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라서 뭔가 우리가 실제 보지를 못해서 캐릭터별로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헐크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 왜냐면 가장 불완전한 인간에 가깝고 가장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 더 가깝지 않나. 어떻게 보면 참 제정신 차리기도 어렵고 항상 분노해 있고 분노 이게 조절 장애가 되게 많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정말 많거든요. 헐크의 슈퍼히어로로서의 이제 기본 그 발화점이 분노거든요. 분노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 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점령을 당했다. 분열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한다. 이게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반되는 도덕성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헐크가 이제 피부색을 설정을 한 게 뭐라고요? 아까 회색이라고? 네. 원래 회색이었대요. 근데 코믹북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회색을 인쇄하기가 까다로워가지고 마음에 드는 색깔로 안 나와서 녹색으로 바꿨답니다. 이게 그건 되게 다행이지 않나. 왜냐면 캐릭터가 확실히 잡혔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렇게 오행의 색깔을 얘기할 때 이 봄의 색을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릇파릇 이게 나무도 이제 새로 이렇게 돋아나고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이런 모습인데 생명의 색 그걸 인간의 감정으로 이렇게 오행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목 기운은 이게 분노하는 그런 기운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감정으로 얘기할 때는 확 기운은 기쁨. 그다음에 토는 생각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그리고 금 기운은 슬픔. 그리고 공포 이런 감정은 숫기운이다. 근데 이걸 이제 장기로 비정을 하면은 분노를 많이 하면 간기가 상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헐크는 간이 안 좋지 않을까? 간이 되게 커 보이던데. 간이 커서. 간이 커서. 분노를 하는데 이제 간이 부은 거지, 이제. 원래 녹색은 이제 그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봄에 이제 많이 낳는 그런 다산을 상징하는 색깔이 그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고귀한 귀족의 색깔이 있는데 옛날에 서프라이즈 보다 보게 나오더라고요. 벽지를 개발했는데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 청산가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왜 죽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녹색이 독약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이 이제 그런 독인데 간이라고 하는 게 독을 해독하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심신을 정할 때 녹색을 이렇게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가라앉고. 근데 왜 이게 분노지? 분노를 흡수시키는 거지. 이제. 그런가? 네, 그런 거 아닐까? 그 색깔이 좀 그런 게 있고 반대로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목기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폭발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노를 가지고 이제 헐크가 보면 폭발력을 쓰고. 네. 그리고 그러네. 이게 헐크의 움직임이 목이네 이렇게. 네, 그리고 팍 튀어나오는 근육이 확 이런 거 폭발하는 힘이네. 목기는 직선적으로 뻗으면서 네. 점프 나무처럼. 맞아요. 네, 나무처럼 또 큰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몸집이 커요. 예, 네. 목의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티탄족들 거인족 얘기하는 게 실제로 그런 이제 그 우리 말하는 아주 그런 게 아니라 3m 이상의 그런 네네네.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목기운. 네, 우리가 그 아바타에 나왔던 그 행성이 네네네. 그게 이제 목의 행성이죠. 어떻게 보면 나무가 핵심이 되는 거기 그 이그들 하신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목신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목신사며 나무를 숭상하는 이제 목기운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지. 우주 봄철의 그런 현상들인데 그 판도라 행성이 사실은 그런 나무를 숭상하고 다 큰.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사람도 꼬리가 달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 짐승을 분류할 때도 갑류 그리고 뭐 이렇게 주류 뭐 해가지고 이제 사람은 나충이라고 그러고 갑충 짐승들을 네. 모충이라 해가지고 털 달린 데 해가지고 그걸 목에다가 배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판도라 행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꼬리가 달렸다고 이렇게 네네. 그게 이제 그 목 기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만든 카메론 감독 이건 아니 피부도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죠. 네. 그럼 그것도 목이야 뭐 그쵸. 걔네들 다 헐크야? 아바타가 엄청나게 많네. 그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네.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5가지 색깔을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서양은 7개를 봤는데 네. 거기서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해서 네. 같은 동류를 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푸르다라고 할 때 저희가 네. 5월은 푸르다 할 때 그 녹색도 푸르다라고 하고 파란색도 푸르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이런 연관이 있죠. 네, 아바타와 헐크가 사촌이네요. 아, 그렇죠. 티탄족들. 네. 타이탄. 네, 일단은 감마선이 심한가? 네, 감마선에 노출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마선이 녹색인 줄 알아요. 감마선은 안 보이거든. 스탠리는 그냥 감마선이 되게 있어 보여서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마선이 이게 초신성 폭발 때 나오는 네,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폭발력이네.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사람이 받아가지고 사람 몸이 폭발해버린 거네. 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쌓여서 그러니까요. 진리가 됐어요. 진리에 거의 근접이 됐어요 이게. 다 신교죠 신교. 이건 그러니까 저는 헐크의 매력이 되게 많다고 봐요. 이래서 왜냐하면 가장 인간적이고요. 이게 배트맨이 사람들이 DC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리더이기도 하고. 네. 근데 헐크도 사실은 뭐 이제 뭐 몸이 변하긴 했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가장 인간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하고 뭐 이렇게 자기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고뇌하거든요. 지킬 앤 하이드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음양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이제 내부에. 배트맨도 사실 그렇고. 네, 맞아요. 그게 본다면 뭐 슈퍼맨은 그 음양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입군의 슈트가 아니라 뭐라지? 쫄쫄이가 그게 음양을 태극이죠. 완전 태극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하나는 빨간색 우리가 쓰는 태극기의 태극 모양이거든. 근데 거기 가운데 또 S자가 있잖아요. 태극기 가운데 있는 S자. 네, 그게 똑같거든요. 그렇네. 슈퍼맨한테 슈. S자를 우리의 한자나 이런 모양으로 볼 때는 을자로 볼 수 있다. 새을자죠. 새을자. 그러면 태을 문화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것도 노란색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천부경에 보면 본심 본태양이 있거든요. 이게 본래 본 마음을 실제 이제 근원을 태양에 둔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태양을 양광 뭐 이렇게 실제 음광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태양이라는 생명의 근원 그리고면서 이제 태양신 신앙 그러면서 이제 이 슈퍼맨은 원래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엄청난 힘을 얻잖아요. 만약에 다치더라도 태양에 노출만 되면 바로 그냥 회복되고 아폴론. 그래. 네, 아폴론이에요. 슈퍼맨 자체가 아폴론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노란 태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본심본 태양의 모습도 있고 슈퍼맨의 모습을 보면
단군 성조가 이런 그 거울을 네. 이렇게 달고 이렇게 지도를 해서 여기 밝은 태양의 모습을 청동 거울, 우리 다뉴쇠문경 같은 게 거울을 가지고 비춰서 나는 이게 하늘의 명을 받은 그 하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다 하는 그런 것도 비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천북의 본신본태양을 가슴에 아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이언맨도 여기에 이제 이런 그런 에너지원을 그렇죠. 아크 원자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일관되게 뭐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다 천부경 코드로 다 볼 수 있다. 아니, 난 저기 그 아까 스톤 얘기 했는데, 스톤이 사실은 6개, 7개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차크라. 저번에 얘기했던 차크라하고도 사실 이제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인당에서 비전은 인당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인당. 맞아요, 다른 거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6차크라. 그리고 저기 가슴 차크라에 있는 게 그 누구였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슴 맞아요. 차크라에 걸고 다니거든요. 걸고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크라를 또 이제 형상한다. 맞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들었어요. 또 차크라의 그 색깔도 사실은 이제 빨주노 파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운이 들어가 나갈 때는 나선형으로 움직이거든요. 얘기가 뭐 좋은 게 많네요. 저는 하여튼 헐크의 가장 진짜 대박 장면은 토르 동생이 누구예요? 로키를 발을 잡아서 이렇게 이나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만 뭐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내 발밑대도 못 대는 하는데 갑자기 그냥 퍽 그렇게 하더니 그냥 그러니까 헐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신이 약골이네.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대박이었거든요. 어벤져스 1에 나오죠. 분명히 헐크는 인간이죠. 네. 물론 이제 뭐 어떤 힘을 받았든 간에 인간이죠, 인간. 네. 인간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신을 패대기를 치고 약골이다. 근데 저건 진짜 인존이다. 인존을 그냥 막 그냥 통쾌하게 보여준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신과 인간을 뭐 그동안은 뭐 대결 국면이나 이런 것 쪽으로만 너무 하긴 했지만 이제는 뭐 이제 신인이 합일되는 이제 세상이 열리는데 가을 후천 세상인 게 신인이 합발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인존 세상인데 인간이 천지 대세를 결정하고 그걸 이제 뭐 천지에 뭐 문제 있는 부분도 뭔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이 이제 신이 인간을 떠받들어 주는 시대인데 근데 그거를 신이 약골이나 하는 순간 와 저거는 인존의 극치의 대사 아닌가? 물론 이제 신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의 헐크 자꾸 헐크 얘기가 좀 많은데요. 저는 헐크에 대해서 매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헐크가 이제 예전에 헐크 버전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블에서 인크레더블 헐크를 이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진짜 멋있게 그렸어요. 물론 지금 마크가 연기하는 헐크하고는 조금 생김새는 좀 다른 모습인데 어쨌든 인크레더블 헐크의 주인공이 어떤 고민을 하냐. 헐크가 돼서 더 이상 파괴나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헐크가 안 되기로 해요. 그래서 무사고 며칠째 이걸 계속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을 하는데 이거를 사고를 안 터지게 하려고 영화가 시작이 여기서 되면 브라질 빈민가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헐크로의 변신 억제 158일째 이런 이제 자막이 지나가요. 그래서 빈민가에서 숨어 사는데 워낙 똑똑한 박사고 그래서 안 변신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브라질에서 고유의 무술 있잖아요. 그 무술 수수하게 이제 가서 주짓수나 뭐 이런 뭐 몸을 움직이는 그런 걸 해요. 배우면서 호흡법을 배워요. 흥분하지 않는 법. 혈압이 높아져서 한 200인가가 넘으면 헐크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걸 안 넘겨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승이 싸대기를 딱 때려. 때리고 호흡하세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인내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것도 또 싸대기 또 한 대 때려. 그래서 한 4대째 맞으니까 그만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더 때리면 헐크가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때리거든 이제. 다 수련을 했네. 예? 다 수행을 했어. 그러니까 수행한 구도자로 나와요. 네. 헐크는 구도자예요. 고민하는 구도자. 어떻게든 그걸로 이제 안 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을 복식호흡으로 통제하세요. 횡격막을 사용하세요. 분노를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체를 통제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수행 코드를 깔고 있다. 마블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드고. 닥터는 막 완전히 수행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헐크 코드에서 이제 좀 다른 캐릭터와 연결되는 거가 이제 헐크와 아이언맨의 대결이 굉장히 볼만하다. 그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거 이제 헐크와 헐크 버스터.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헐크 버스터를 입은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헐크한테 안 되는. 제발 기절하라고 팡팡팡팡 때리는데도 이빨 2개 부러지더니 오히려 아이언맨을 다 뜯어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그 헐크가 이제 풀로 이게 분노했을 때는 당해낼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다른 시리즈에 있고. 근데 타노스한테 너무 쉽게 깨진 게 아닐까. 근데 그 분노도 아니고 그거는 감정도 별로 없을 때 해가지고 쫄았어. 몇 대 맞고 쫄았어. 너무 아파갖고. 뭐 밖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헐크가. 그쵸. 초반에 시작할 때 타노스한테 엄청 맞고 우주에서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맞아요. 혼자 지구로 던져지거든요. 한 대 맞고 죽으려고 그래요. 맞다. 그거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헐크가 무서워서 안 나오죠. 우리에겐 헐크가 있거든 해갖고 믿었는데 그게 그 얘기구나. 엄청 얻어 터져요. 옛날에 그 TV 시리즈에 헐크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좀 다치고 어디 얻어맞고 그러면은 헐크로 확 변하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죠 이제. 우리 옛날에 항상 했던 얘기 어떻게 다 찢어지는데 바지는 안 찢어지지. 근데 지금도 지금도 쫄쫄이 봐주게 아주 뭐. 그래갖고 쟤는 항상 늘어나는 바지를 입나 보다. 나일론보다 더 좋은 아주 뭐. 헐크의 상징이 지금까지 목기운이고 생명 이렇게 상징을 한다고 봤는데 아이언맨이 상징하는 건 기계 문명, 첨단 과학기술 문명인데 기본 색깔이 빨간색이다. 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이제 헐크가 목이라면 아이언맨은 이제 화에 가깝지 않나. 물론 금속이지만 색깔 자체는 그렇고 풀 무기도 전부 불에 가깝고. 근데 이제 목과 화의 대결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게임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보통 세 종족이 싸우는 걸로 옛날에 얘기를 할 때는 저그 종족이 이 생명 종족인데 땅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서 토 기운과 그리고 쓰는 게 막 이렇게 피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종족은 목화지기를 이제 보통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오행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요. 애들이 이제 오행으로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쏘는 무기가 두두두두 이렇게 막 직선으로 쏘는 무기가 많고 금속 무기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쏘는 게 이제 불무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화직이다. 근데 거기서 프로토스라는 종족은 마법을 많이 쓰고 기본 색깔이 하얀색이고 신성한 종족. 그 수정이 있고 이래서 이제 금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저는 헐크와 아이언맨 대결도 목화로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또 하나의 대결은 저는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조합이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의 연합 콤비네이션이 저는 타노스하고 싸울 때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기가 막히다. 왜냐면 한쪽은 마법, 한쪽은 테크놀로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마법과 과학이 만났어. 근데 얘네들이 막 콤비네이션을 이루면서 막 싸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홀리 사이언스의 모습이 지금 일부 노출됐다. 한쪽은 진짜 마법이에요. 마법만 쓰는데 과학 쓰는 이 로봇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 열어서 딴 데로 이동시켜주고 다시 와서 공격하게 해주고 이런 게 이게 진짜 콤비네이션이다. 홀리 사이언스의 이제 모습이 노출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네. 과학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금 현대과학의 그 원형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마술이라고 하는 그런 연금술 뭐 거기서 이제 현대 문명에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 발전했다 이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기계 문명의 실질적으로 그 뿌리는 이제 그 도술 문명, 마술 문명에 사실 바탕을 두고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참 대단한 걸 발견하시네 아주. 나는 볼 때 아무 생각 없거든요. 재밌다, 재미없다. 저는 뭐 너무 놀라운 게 많아서 정말 이런 걸 다 바탕에 깔고 했단 말인가? 아니면 쟤네도 저렇게 우연히 하는데 신교받아서 하는 건가? 어쨌든 절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아이언맨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죠. 그렇죠. 굉장히 성격적으로 까칠하고 바람둥이에 백만장자에 머리는 천재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뭘 받은 그런 거 다 갖고 있어. 이제 뭐 이게 매력적인 그런 걸 다 갖고 있어. 뭐라 하지?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첨단을 걷는 그런 회사들 CEO들은 자기들 아이언맨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가 진짜 아이언맨의 뭐라고 그런 것처럼 현실 세계 아이언맨이라고. 그리고 또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아이언맨 나오는 그거를 지금 구현하려고 그거를 실제로 다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 특히 이제 있는 슈트 이거 이제 웨어러블 슈트라 해가지고서 지금 그거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혈안이 돼 있거든.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아크 발전기로 가지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거를 하려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로봇 보면 뒤에다가 로봇 배터리 큰 거 매다고 해야죠. 근데 그게 작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이제 거기서는 이걸 네. 입고 있는데 네. 그렇게 가벼운 이제 그쵸. 그런 거. 그리고 또 추진 발사체가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이제 날개 달린 제트 엔진 날개 달린 게 따로 이제 장착을 해야지 날 수 있게 되지.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네. 지금 그런데 하여튼 거기 나온 인공지능, 네. 자비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과학계의 화두 중에 하나예요. 아이언맨 영화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이언맨이 스토리도 가장 많고 굉장히 제일 성장을 많이 겪는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좌충우돌 하고 그리고 이제 극도로 이제 바뀌었죠. 왜냐면은 이 무기 판매상이었거든. 맞아요. 돈 해가지고 뭐 지 무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기 판매할 때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한 번만 발사하는 무기가 최고죠. 이렇게 하면서 제리코 미사일을 쏴요. 제리코 미사일이 강철비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강철비 했잖아요. 네. 미사일 하나 쐈는데 격자형 지우개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그쪽이 끝장나버리는데 무기를 거꾸로 반군이 쓰고 있더라. 그런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무기를 만드는데 할 게 아니고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언맨이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있고 아이언맨 1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이언맨 1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크 원자로가 탄생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아크 원자로가 실제로 이제 가능한 거냐. 아크 원자로가 실제 뭐냐면은 아주 소형 상온 핵융합 반응기 발전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온 핵융합이 거긴 전제돼 있어요. 전제돼서 그거를 그 스타크가 만든 걸로. 그러니까 상온 핵융합이 이제 아이언맨 1에서는 맞아요. 큰 걸로 다 그냥 전시용으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효율도 별로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작은 걸 그 동굴 안에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자기 그 영화에서는 초당 3기가줄의 에너지가 나올 거다. 초기 버전이. 그래서 뭐 아이언맨 자기가 기계를 만들면 한 15분 정도 움직이게 해줄 수 있을 거다. 초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15분 정도 움직이잖아요. 실제. 싸우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가 이제 진짜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토론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에서 상온 핵융합에 대해서 1960년대 만들었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온 핵융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영화에도 나와요. 그 핵융합 된 게 거기서 이제 박사랑 싸울 때 나오잖아요. 옥토버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모든 걸 막 끌어 잡아당기면서 나오는데 고온 핵융합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고온이라는 거죠. 플라즈마 상태로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1억도거든요. 효율이. 근데 그럼 그걸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100초, 200초 이거를 이제 넘기는 거기서 경제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도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이 좀 앞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온이기 때문에 1억도를 견딜 수 있는 그거를 가둬놔야 되잖아요. 태양은 그 반대로 돼 있는 거거든. 안에서 끌어당긴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겉에서 그걸 태양을 싼 거거든. 용광로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초전도체를 가지고 벽에 안 닿게 밀어내면서 이렇게 싸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만든 거거든요. 네, 케이스타라 해가지고. 네. 인공태양.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스파이더맨에서는 그게 없는 거야. 밖에서 쏴줘야 되는데 못 쏴주니까 이게 이제 거지. 폭발을 해가지고 다른 모든 걸 막 끌어당겨가지고 저를 싸거든 이렇게. 그러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죠. 그것도 우주 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게 원천지화라고 생각하면은 그 밖에 싼 게 이제 껍데기가 꼭 있어야 되거든. 씨앗의 껍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의 껍질이 원천지화를 싸고 있는 형태, 음양 형태가 이제 바로 그 상온 핵융합의 그 이제 상온 핵융합이 그건 이제 고온 핵융합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럼 거기만 있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은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씨앗을 만드는 거다. 핵이 융합된 게 씨앗의 모습이고 핵이 분열된 게 자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실제 핵 분열과 핵융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생명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별개로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이 가는 방향이 뭐냐면 모방과학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모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브레인도 옛날에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은 그 반도체가 너무 이렇게 효율이 적다 보니까 에너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의 뇌를 모방해가지고 뉴로모프인가 무슨 뭐 해서 그런 반도체 만들고 있거든요.
AI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구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이제 그 자연을 모방하는 과학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60년대 러시아에서 그 상온 핵융합을 만들었으면 왜 그게 상용화는 안 근데 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음모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음모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야, 니네 상온 핵융합 뭐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면 왜 한 놈도 그거를 성공해가지고 개발 안 해놓냐. 그러니까 그거는 다 뻥이고 거짓말 하는 거다. 음모론자들 니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 네. 근데 실제 이제 그쪽에 이제 개발했다가 이제 사라진 사람들의 얘기나 이런 걸 이제 그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막고 있다 누군가. 아직 그 상온 핵융합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거가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 사실은. 상온 핵융합에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석유를 가지고 전 세계를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번에 석유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석유값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국가들을 통제를 하거든. 석유값을 가지고서. 이제 중국도 지금 가장 큰 발등의 불이 뭐냐면은 석유고 이제 북한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중유 공급을 막았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석유인데 석유가 무용지물이 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막고 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의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 하여튼 어려운 얘기라서 저는 읽고 해설을 맡길 것 같은데요. 한동석 선생의 우주변화 원리에서 우주의 핵의 분열과 통일이 있는 것과 같이 원자에도 분열과 통일이 있다. 그러나 원자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수소에게 융합이 다만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뿐이고 그 융합이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실험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 세계에서는 통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으나 앞으로 중성자의 충돌에 의한 분열작용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분화작용에 의한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곧 이어서 중성자는 탄소 원자의 융합성을 이루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와 힘을 합함으로써 원자 세계에서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어려워. 각설하고 이 같은 견제에서 우리는 토화작용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반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읽거든. 이런 거 할 때는 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내가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한 게 참 오래돼서. 이제 아까 사실 다 얘기했던 문제인데 상온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분야가 통일운동을 하잖아요. 음야운동을.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양변, 음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분야가 통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야가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음의 양이 시작하는 걸 개라고 그러고 양계 그리고 음이 시작하는 벽이라고 그러면 양계 음벽, 그 천지 개벽, 천계 지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양에서 음으로 갈 때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자시가 열릴 때 그리고 오시가 이제 좌우선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변화되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끊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시공간이 끊어져. 그래서 시간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러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새로운 존재가 그거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토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자시에서 그 양의 변화가 실제 일어날 때 그리고 오시에서 음의 변화가 실제 일어날 때 그럼 뭐가 개입하느냐 바로 자축에서 축토가 개입한다는 거고 그리고 오 다음에 미토가 개입을 해가지고 축토라고 하는 것은 분열을 촉진시키는 그걸로 작용하고 미토는 통일을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핵, 자 그러니까 해자에서 해가 바로 목자로 붙이면 시핵자거든요. 시핵자, 시자자거든요. 그러면 시가 분열을 하는 거야, 이게. 시핵, 핵이 분열하는 거를 촉발시켜준 게 뭐냐, 축토가 그걸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토는 처음으로 이거를 돌려서 통일시켜주는 거, 융합시켜주는 게 바로 미토가 한다. 그러면 현실에서 원자 세계에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도 그러한 원자 핵 분열이 있고 원자 핵 융합이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떤 게 그거를 매게 해주느냐, 그 매게 해주는 원자가 있다. 그게 이제 축토에 해당되는 게 중성자. 우리가 이제 핵 분열시킬 때 중성자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를 터뜨려가 총알처럼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핵 융합을 할 때는 탄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제 탄소가 음의 세상을 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 그 융합에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본 건 뭐냐면은 탄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탄소 경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죠. 화석 경제라 해서 네. 화석을 쓰는 거야. 이렇게 갖다가 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석유도 떼고 석탄 이게 다 탄소거든요. 탄소를 가지고 썼던 그런 경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메탄을 배출해가지고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데 탄소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노과학이 생기면서. 그게 뭐냐면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그래핀 이런 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래서 나오면서 이게 지금의 이 문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는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핀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게 무한한 걸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거 반도체가 지금 만든다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반도체를 뛰어넘게 되고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뭐 그런 일 하는 거. 또 탄소 나노튜브 이것이 뭐 전기를 뭐 보내고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문명이 이번에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그 새로운 문명을 출현하게 하는 그런 매개 촉매제도 탄소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호 선생님이 참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알았나 저는 사실은 뭐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제 놀라운 거라서 탄소 얘기는 따로 저도 한번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그때 한번 다시 하시죠. 탄소의 탄생이 실제 우주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의 탄생 전과 후로 우주는 나뉘어요. 왜냐하면 탄소 탄생서부터 실제는 우주는 생명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탄화물이라서 이제 유기체가 탄소 화물로 탄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탄소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탄소를 뭐 5토? 토로 10호? 하여튼 10토로 이게 토로 비율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생명이냐 아니냐의 이제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슈퍼 히어로를 다뤄봤는데 마블 쪽을 좀 많이 다뤄봤고요. 앞에 뭐 슈퍼맨하고 배트맨도 좀 다뤄봤어요. 사실 참 하면서도 놀라운 내용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좀 재밌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습니까, 나비님? 네, 주로 이제 마블 세계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재밌게 접하는 주류 문화 속에 진리 코드가 많이 들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알면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냥 액션 영화로 쿵쿵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19편을 지금부터 이제 복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마블 영화를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부터 지금 얘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떠십니까, 닥터님? 사실 저는 뭐 마블 영화 놓을 거 저는 거의 재미로만 보고 의미를 캐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사실은 제가 오늘 할 얘기 없을 줄 알았어요, 별로. 아니 처음에는 얘기를 하나도 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뭐 보면서 이게 대단하다. 서양에 이제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천 명이 된다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런 역사, 신화 어떤 모든 걸 갖다 이제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어떤 신화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야 사람이 신화를 이제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만 했고 바로 인간이 바로 신화 속에 주인이 돼서 후천 신화를 여는 그러한 이제 주인공 테일이 되는구나. 인존시대 펼쳐지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짧게 마칠게요. 그 마블. 마블이라는 말 자체 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무슨 뜻이에요? 마블러스 그거 아닌가? 마블이 경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경이로움. 마블러스는 이제 경이로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블이라는 회사 자체가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과학,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물론 비주얼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스토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게 하는 매력이 넘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코드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시즌을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오는 그 미래 세상엔 경이로운 세상, 경이로운 문명이 어떻게 열릴 것이고, 경이로운 인간들이 어떻게 탄생할 건지, 이런 영웅들이 이렇게 이제 인간 현실 세계에서 실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무슨 뭐 SF 소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문명으로도 이게 정말 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되게 가까이 있고 내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사람들한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희망을 전해주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블로서 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이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자판기의 슈퍼 히어로 편 다음 편을 기대하시고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